논두렁을 따라 이어지는 외진 시골길은 해가 지고 나면 더 이상 길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만큼 어두운 풍경으로 변합니다. 사람의 인기척이라곤 좀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 길에서 누군가를 만났다는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그 만남은 처음엔 이상한 기억 정도로만 남았지만 며칠 뒤 지역 뉴스를 통해 밝혀진 실종 사건과 연결되며 사연자는 지금도 당시를 떠올리는 일이 꺼려진다고 전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몇 해 전 여름 저희 외가 근처로 짧게 쉬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집안에 큰일이 있어 부모님이 오래 머무르셔야 했고 저는 그때 마침 방학 중이었던 터라 며칠 함께 있으면서 공기 좋은 곳에서 쉬자는 생각으로 따라간 거였습니다. 외가는 경북 쪽 아주 조용한 마을에 있었는데 주택이 몇 채 모여있는 마을을 지나 조금만 걸어가면 금방 들판이 나오고 그 사이로 논두렁길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그 길을 걷는 걸 좋아했는데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풍경이라 그런지 걸을 때마다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도 저녁 먹고 시간이 남아 아무 생각 없이 집 앞 작은 샛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마을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금세 사람 기척이 끊기기 때문에 조용히 걷기에는 더없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날은 아직 덥긴 했지만 해가 기울며 조금 시원해져서 걷기에는 괜찮았고 논에서는 벌레 소리만 잔잔하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길이 조금 좁아지고 양옆으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난 구간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은 예전부터 조금 음침하다고 느껴지던 곳이었는데 그날따라 유독 기척이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며 걸음을 계속 옮겼는데 앞쪽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엔 논두렁 사이를 고양이나 족제비 같은 짐승이 지나가는 줄 알았지만 움직임이 너무 느리고 실루엣이 사람처럼 보여 발길을 멈추고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빛이 어스름해 정확히 보이진 않았지만 조금씩 다가오는 모습은 사람이라는 게 분명했고 점점 가까워지자 그 사람이 할머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노파는 키가 비정상적으로 작고 허리는 심하게 굽어 있었으며 길 양옆으로 무성한 풀보다도 키가 작아 마치 풀 사이에서 기어 나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옷차림은 낡은 회색 바지 저고리였고 얼굴은 계속 아래로 숙인 채 저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옆으로 비켜서자 노파는 제 앞을 스치듯 지나가며 입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처음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뒤에서 다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무슨 말인지 알아차리자 저는 움직이던 발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노파는 고개를 든 적 없이 같은 말만 조용히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길 잃지 마라, 길 잃지 마라, 길 잃지 마라. 그 자리를 지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딱히 무섭다거나 불길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지만 그런 말을 반복하며 걷는 모습이 어딘가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이 마을에 드나들며 본 노인분들은 대개 인사를 반기거나 짧게 한마디 던지는 정도였는데 그렇게 혼잣말만 반복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돌아온 뒤 식탁에서 슬쩍 외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키가 작고 허리 굽은 할머니가 저녁 무렵 논두렁 근처를 걸어다닌 적이 있는지 물었더니 그런 분은 못 봤다고 하셨습니다. 마을 사람 대부분은 서로 얼굴을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그 근처에 혼자 사는 노인도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외할머니는 그저 저보고 잘못 본 거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때 분명히 누군가를 봤고 그 말도 들었기 때문에 대충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저는 저녁 식사 후 잠깐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혹시 어제 봤던 노파를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 비슷한 것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단순한 착각이었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전날과 똑같이 논두렁길을 따라 걷다 그 노파를 처음 만났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저는 발을 멈추고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선 노파 대신 발자국처럼 보이는 자국이 논 가장자리 쪽에 깊게 찍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다른 구간은 풀들이 거의 덮고 있어서 바닥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 부분만 유독 땅이 꺼져 있었고 마치 누군가 오랜 시간 그 자리에 서 있었던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기하게도 풀이 눌린 모양이나 흙이 갈라진 형태가 전날 제가 노파를 처음 본 그 자리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땅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도 풀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길 한가운데에서 들리는 그 소리에 저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소리도 이내 사라졌습니다. 바람도 없는 날이었고 벌레 소리 외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 그 순간이 더 또렷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동네 이모부가 뉴스를 보시다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이런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며칠 전 근처 마을에서 외지인이 실종됐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하셨고 경찰이 마지막 신호가 잡힌 위치를 추적했는데 그 근처가 바로 제가 산책하던 논 옆길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관광을 왔다가 길을 잘못 든 것 같다고만 알려졌고 휴대전화는 논 근처에서 꺼진 상태로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등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 길을 걷던 시간, 그리고 그 노파가 했던 말, 길 잃지 마라라는 속삭임이 갑자기 다른 의미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길을 다시 걷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무섭거나 불안해서라기보다는 굳이 다시 거길 갈 필요가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이상하게 그 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길 잃지 마라. 그 말이 단순한 충고가 아니었다면 혹시 누군가에게 했던 말이 우연히 제 귀에 들린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틀 정도가 지나고 저는 혼자 잠을 설치게 됐습니다. 원래 조용한 마을이었지만 새벽이 되면 더 깊은 정막이 내려앉았고 마당에서 작은 바람 소리라도 들리면 문득문득 신경이 곤두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외갓집은 목재로 된 오래된 주택이라 마루나 천장에서 자주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들이 그날따라 유독 또렷하게 들려 귀를 자꾸 거슬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마침내 제가 그 노파를 다시 보게 된 건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날이 흐렸던 어느 저녁 외할머니가 마당에 두었던 빨래를 걷어오라 부탁하셔서 집 밖으로 잠깐 나갔을 때였습니다. 마당 뒤편으로 이어진 좁은 오솔길이 살짝 보이는 각도에서 그 길 끝에 누군가 서 있는 듯한 형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동네 어르신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그 낮은 키와 구분 등 어두운 색 옷차림이 며칠 전 논두렁에서 봤던 그 노파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 형체는 마치 제 시선을 감지한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고 몇 초 동안 그대로 있다가 조용히 길 가장자리로 몸을 돌려 사라졌습니다.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고 빨래는 손도 대지 않은 채였습니다. 외할머니는 제가 멍하니 있는 걸 보시고 무슨 일 있냐고 물으셨지만 그 상황을 말로 설명하기가 애매해서 그냥 정신이 딴 데 팔렸다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잘 준비를 하고 불을 끈 후에도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았다가도 갑자기 다시 떠지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아주 희미하게, 정말 희미하게 창문 너머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바람이 흔드는 소리인가 싶었지만 점점 분명하게 들리며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길 잃지 마라. 아주 낮고 쉰 듯한 소리였지만 분명히 그 말이었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바깥은 새까만 어둠이었는데 그 안에서 그 말이 다시 들렸다는 사실이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불을 켜고 창문 커튼을 조심스럽게 젖혔지만 창밖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소리도 언제 그랬냐는 듯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머리맡에 앉아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밖은 여전히 조용했고 어두운 마당 너머로는 아무 움직임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누군가 거기 서 있다는 기분이 떨쳐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풍경은 여느 시골 마당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밭에서 일할 때 쓰는 도구들이 놓여있고 바람막이용 천막이 비스듬히 걸려 있었는데 어둠 속에선 그런 것들이 낯선 형체처럼 보여 괜히 시선을 끌었습니다. 특히 마당 끝쪽에 있는 키 큰 풀숲은 밤마다 어두운 실루엣처럼 떠 있었고 그 너머엔 논으로 향하는 오솔길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창밖을 자주 보게 되었고 별다른 일이 없더라도 마당 끝에 풀숲을 향해 눈이 가곤 했습니다. 무언가 거기에 있다고 느낀 건 단지 분위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턴지 모르겠지만 아주 가끔 그 풀숲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유독 잠이 안 와서 창가에 앉아있던 중이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정적 속에서 갑자기 마당 쪽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무언가 스치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고양이나 작은 동물이 지나가는 소리겠거니 했지만 그 바스락거림은 뚜렷하게 반복되며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풀숲에서 마당 방향으로, 그리고 점점 창가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숨을 들이마신 채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소리가 아주 가까워졌을 무렵 갑자기 멈추었고, 이어서 아주 짧게 무엇인가가 천천히 땅을 밟는 듯한 축축한 흙 위를 맨발로 걷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발소리는 마당 바깥이 아니라 이미 마당 안 어딘가에서 나는 듯 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손이 저절로 창가 커튼을 다시 닫고 불을 켰습니다. 혹시 바깥에 뭐라도 있는 걸 눈으로 직접 보게 되면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아무 일 없었다고 넘길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어른들은 이미 모두 잠들어 있었기에 누구에게 말하거나 깨우기에도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해가 뜨고 마당에 나가봤을 때는 아무 흔적도 없었습니다. 풀숲은 어제와 다름없이 그대로였고 밤에 들렸던 소리를 설명할 수 있는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혹시 몰라 그 풀숲 근처를 살펴봤습니다. 발로 밟힌 듯한 흔적이 있는지, 풀들이 한쪽으로 꺾여 있는지 유심히 살펴봤지만 겉보기엔 이상한 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당에서 안쪽으로 돌아오는 길목, 외할머니가 내놓은 장작더미 옆 흙바닥에 사람, 발자국처럼 보이는 모양이 하나 찍혀 있었습니다. 평소엔 거기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자리였고 그 발자국은 신발을 신은 흔적이 아닌 맨발 자국처럼 보였는데 크기가 이상하리만큼 작았습니다. 그 발자국을 보고 돌아서는 순간 저는 다시 그 노파가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논두렁에서 마주쳤던 그 모습, 그리고 그날 마당 끝에서 느껴졌던 인기척, 그것들이 머릿속에서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매일 아침 마당을 둘러보는 게 습관처럼 되었고 특히 비슷한 위치의 흙바닥이나 풀숲 근처를 유심히 살펴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는 더 이상 눈에 띄는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제가 예민하게 반응한 건 아닐까 싶어 조금씩 마음을 내려놓으려는 중이었습니다. 그 무렵 외할머니가 키우시던 고양이가 며칠째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래 사람을 잘 따르지 않는 고양이라 낮에는 바깥 어딘가에서 시간을 보내고 밤이면 마당 한쪽에 마련된 담요 위에서 쉬곤 했는데 사흘쯤 전부터 자취를 감춘 상태였습니다. 외할머니는 원래 그런 녀석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어쩐지 그것마저 신경이 쓰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저는 또다시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달빛이 밝았고 어둠 속 마당 풍경이 평소보다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바람이 거의 없는 날이었음에도 풀숲 쪽에서 또다시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고 저는 커튼을 조금만 열어 바깥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분쯤 지나 마당 끝에 풀숲 가장자리에 아주 느리게 움직이는 검은 실루엣이 하나 보였습니다. 사람이라기엔 너무 작고 동물이라기엔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자세히 보기 위해 몸을 더 숙이는 순간 그 실루엣이 갑자기 움직임을 멈추었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제 귀에 아주 희미하게 뭔가 중얼거리는 듯한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유리창 너머였지만 분명히 들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길 잃지 마라, 그 말이었습니다. 입술을 맞대듯 작은 소리였지만 그 말이 다시 반복되자 저는 본능적으로 커튼을 닫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잠깐 숨을 고르고 거실로 나와 마당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을 땐 이미 바깥은 조용했고 풀숲도 고요했습니다. 장화도 신지 않은 채 마당을 천천히 돌아보다가 고양이가 자주 쉬던 담요 쪽으로 향했는데 거기엔 어쩐지 먼지가 쌓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다녀간 듯한 자국도 없었고 고양이 특유의 채취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외할머니는 고양이가 멧돼지한테 잡혔을 수도 있다며 안타까워하셨고 그 말에 다른 가족들도 그러려니 넘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풀숲 근처에서 다시 마주친 이상한 장면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그 고양이를 데려간 듯한 기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딘가로 끌려갔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마당 가장자리 풀숲과 오솔길이 만나는 지점에 어두운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빗물이라 하기엔 마른 흙 위에 퍼져 있었고 그 옆에는 다시 그때와 같은 작은 맨발 자국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국을 보면서
이게 정말 사람이 남긴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의 흔적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일부러 마당 쪽 창문을 피해 지냈습니다. 밤마다 들리던 소리는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지만 오히려 그 정적이 더 불편하게 느껴졌고 마당을 바라보는 것조차 꺼려졌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냥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다고만 이야기했습니다. 며칠 뒤 외삼촌이 밭일 때문에 잠시 나가야 한다며 저에게 함께 가자고 하셨습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밭이었고 어릴 때부터 따라다녔던 길이라 저도 익숙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외삼촌은 일을 하시는 동안 저는 근처를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냈고 해가 조금씩 기울 무렵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밭에서 집으로 가는 길목 중간쯤에 논이 길게 이어져 있는 구간이 있었는데 그 논을 가로지르는 좁은 길이 제가 처음 노파를 만났던 그 논두렁길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햇빛이 점점 옅어지고 있었고 논 사이로 퍼진 긴 그림자들이 길 위에 얇게 겹쳐져 있었습니다. 일부러 그 길을 피해 돌아가려 했지만 외삼촌이 앞서 빠르게 걸어가는 바람에 그냥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논두렁을 따라 걷는 동안 저는 자꾸 양옆을 의식하게 됐고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그 길을 다시 걷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묘한 긴장감을 주었고 처음 노파를 마주쳤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발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논 맞은편 끝자락에서 실루엣 하나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키는 여전히 작았고 허리는 굽어 있었으며 색이 바랜 옷자락이 바람 없이 천천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움직임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느렸고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노파는 이번에도 얼굴을 들지 않았고 몸 전체가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논 사이로 물이 고여 있었기에 그 위에 반사되는 모습이 어렴풋하게 비쳤는데 저는 이상하게도 실루엣보다 물 위에 비친 형체가 더 또렷하게 보였다는 사실을 곧 깨달았습니다. 물에 비친 얼굴은 뚜렷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눈을 감고 있었고 입술만이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다시 그 말이 들려왔습니다. 길 잃지 마라 입모양으로만 반복되는 그 말이 들리지도 않았는데 분명히 머릿속에 새겨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더는 움직일 수 없었고 몸은 그대로 굳은 듯 서 있었습니다. 외삼촌이 앞서서 부르는 소리에 정신이 돌아왔고 고개를 들었을 땐 이미 실루엣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논 너머 어디로도 움직인 흔적은 보이지 않았고 물 위의 반사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외삼촌을 따라갔지만 등 뒤로 다시 그 속삭임이 따라오는 느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그날의 기억이 자꾸 되살아났습니다. 풀숲, 발자국, 사라진 고양이, 그리고 두 번이나 마주친 노파의 실루엣. 그 모든 장면이 마치 하나의 끈으로 묶여 있다는 기분이 들었고 저는 그제야 문득 어떤 생각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 노파가 처음부터 저를 향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가 이미 누군가가 사라진 자리를 따라 걷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여름이 지나고 저는 더 이상 외가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일 이후로도 외할머니 댁에는 가끔씩 들렀지만 되도록이면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는 마당을 나가지 않았고 논두렁 길은 아예 가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끝내 그 노파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말로 설명해도 믿기지 않을 것이고 저조차도 그 경험이 무엇이었는지 명확하게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외할머니가 고양이를 다시 봤다는 이야기를 하시긴 했지만 그건 다른 고양이일 가능성이 더 컸고 실제로 이전처럼 마당에 자리를 잡는 일은 다시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누군가 그 노파를 봤다는 이야기도 들리지 않았고 실종됐던 외지인들에 대한 뉴스 역시 결국 뚜렷한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여름 저녁 바람 없는 논두렁을 떠올릴 때면 그 말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길 잃지 마라. 그 짧은 말이 왜 그렇게 반복되었는지, 그 노파가 누구였는지 아직도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이상하게 그 말이 지금까지도 남아있고 어느 순간 불현듯 귓가에 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난 지금은 그 경험이 환상이나 착각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흐를수록 부드럽게 변형되고 또 납득 가능한 방향으로 정리되곤 하니까요. 하지만 제가 그 여름 그 논길에서 느꼈던 감각들, 마당 끝에서 들었던 인기척, 창밖으로 들려온 말, 그리고 다시 사라진 실루엣까지는 아직도 그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낯선 곳에 갈 때면, 특히 시골길을 걸을 일이 생기면 저는 주변을 괜히 더 자주 살피게 됩니다. 논이나 밭 사이 좁은 길을 지날 때면 무심코 바람에 흔들리는 풀 너머를 보게 되고 어느 순간 그 실루엣이 서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쳐내려 애쓰게 됩니다. 그 여름 이후로 저는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확히 무엇이 그 길에서 사라진 사람들과 연결돼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연자가 겪은 일은 단순한 환상만으로 설명하기엔 너무 또렷하게 이어진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길을 잃는다는 건 단순히 방향을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아주 조용히, 아주 천천히 현실에서 멀어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시골 마을의 산길은 밤이 되면 완전히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낮엔 익숙하고 평화롭게 느껴졌던 그 길도 어둠이 내려앉은 후에는 방향 감각조차 흐려지고 늘 지나던 길조차 낯설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그런 산길에서 반복적으로 어떤 노인을 마주쳤다는 사연자의 경험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서 있던 그 노인은 정작 마을 사람 누구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길을 그렇게 자주 지나간 게 잘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저는 군 복무를 마치고 막 전역한 상태였고 한동안은 부모님 댁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산 아래 작은 마을에 있었고 마을 앞쪽 도로까지 나가려면 뒷산을 가로지르는 산길을 이용하는 게 훨씬 가까웠습니다. 문제는 그 산길이 마을 공동묘지를 지나간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릴 적엔 그 길을 무서워해 본 적도 있었지만 나이를 먹고 나니 그런 감정도 점점 흐릿해졌고 게다가 저녁 직후라 그런지 스스로를 겁 없다고 착각하던 시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낮에는 그 길을 자주 이용했고 굳이 돌아갈 필요도 없었기에 저는 큰 거리낌 없이 그 길을 지나곤 했습니다. 그날도 마을 슈퍼에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해가 막 지기 시작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으며 공기는 습하고 바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묘지 앞을 지날 땐 항상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는 습관이 있었고 그날도 별다를 것 없이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평소엔 잘 보이지 않던 사람이 하나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멀리서 보면 어르신 같았고 하얀 모시옷 같은 옷차림의 등은 꽤 굽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인근에 사는 노인이 산책 중이시겠거니 생각했는데 이상한 건 그분이 서 있는 위치였습니다. 묘지 바로 옆에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좁은 흙길 쪽으로 발끝을 두고 서 있었고 제 방향을 향해 등을 돌린 채 가만히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옆을 지나치려다 본능적으로 걸음을 늦췄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상하게도 그 뒷모습이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졌고 동시에 가까이 다가가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땅만 보며 옆을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지나치는 찰나 귀 옆에서 뭔가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입을 움직이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아주 낮게 그러나 분명히 어떤 말이 들려왔습니다. 숨죽인 듯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처음엔 잘 알아들을 수 없었는데 멀어지며 다시 들린 그 말은 이렇게 들렸습니다. 거길 돌아가. 그 말을 들은 이후 저는 한동안 그 산길을 피해서 다녔습니다. 집에서 마을 앞 슈퍼나 버스 정류장까지 가려면 꽤 돌아가야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며칠은 돌아가는 길이 훨씬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우연히 마주친 노인이 하신 말이라 생각하려 했지만 그 말투나 위치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이 자꾸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러다 이틀쯤 지나 마침 급하게 외출할 일이 생겼습니다. 날이 흐렸고 곧 비가 올 것처럼 하늘이 축축하게 가라앉아 있었는데 다른 길로 돌아가기엔 시간이 애매해서 결국 다시 그 산길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산길은 낮인데도 유난히 어두웠고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뚜렷하게 들릴 정도로 정적이 깊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괜찮다고 되뇌이며 걸었고 묘지 구간에 가까워질수록 저도 모르게 시선을 바닥에 두고 걸음을 줄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보였습니다. 정확히 며칠 전 그 자리에 같은 옷차림의 노인이 같은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날이 밝았기에 얼굴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천천히 다가갔지만 뒷모습은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등은 굽어 있었고 손은 앞으로 모은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주변에 다른 사람은 없었고 노인을 부르거나 말 걸 생각은 아예 들지 않았습니다. 묘하게 조심스러웠고 무엇보다 말을 걸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건 노인이 그 자리에 있는 걸 보고도 저는 아무런 낯설음을 느끼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 봤을 땐 분명 놀랐고 이상하게 여겼지만 두 번째 마주쳤을 때는 오히려 마땅히 그래야 할 자리에 있다는 이상한 인식이 들었습니다. 마치 항상 거기 있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노인의 옆을 지나갈 때 저는 이번에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발걸음을 빠르게 옮겼고 심장이 괜히 빨리 뛰는 걸 느끼며 산길을 벗어났습니다. 이후 돌아오는 길은 일부러 마을 쪽 큰 길로 빙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또다시 그 산길을 지나게 되었고 결과는 같았습니다. 노인은 다시 같은 자리에 서 있었고 같은 방향으로 등을 돌린 채 전혀 움직이지 않는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몇 초 동안 그 자리를 바라보다가 저는 어느 순간부터 저 자신이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같은 자세로 서 있는 사람. 그것도 묘지 바로 옆에. 이상하다는 생각이 점점 무뎌지는 감각이 오히려 더 두려웠습니다. 익숙함 속에서 무언가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그날 이후 저는 노인을 보더라도 그냥 지나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나자 저는 어느새 그 존재를 무시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산길을 지나다 보면 가로수처럼 항상 서 있는 무언가가 있는 느낌, 그러나 직접 마주하지는 않는 어딘가 인식 밖에 존재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매번 노인이 서 있는 자리를 지나면서도 저는 일부러 그 옆을 보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시선을 바닥에 두고 속도를 높여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른 오전에 마을로 나가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해가 뜨기 전 아주 어스름한 시간대였고 산길은 안개가 희미하게 끼어 있어 앞이 또렷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묘지 앞에 이르렀을 때 저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그 순간 어떤 기척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노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있던 자리, 같은 방향으로 서 있던 곳에 아무도 없었고 공기가 조금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괜히 주변을 둘러보았고 그때 무심코 땅을 내려다봤습니다. 묘지 옆 노인이 서 있던 자리에는 뚜렷한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보통 그곳은 흙이 단단하고 비가 오지 않는 한 자국이 잘 남지 않는데 이상하게도 그 자리는 깊게 꺼진 듯한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발자국만. 마치 누군가가 한 발을 내디딘 채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처럼 발끝이 땅에 파여 있는 듯한 모양이었습니다. 그 자국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저는 문득 이상한 점을 눈치챘습니다. 그 발자국은 묘지 방향이 아닌 제가 늘 지나가던 길 쪽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노인은 늘 묘지 쪽을 향해 등을 돌리고 있었고 전 그 등을 스쳐 지나갔지만 남겨진 발자국의 방향은 반대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노인이 매일 등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매번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쪽을 바라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저는 시선을 피하고 있었고 고개를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천천히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 길을 빠르게 빠져나와 마을로 내려간 후 저는 그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 발자국이 어제 새로 생긴 것이라면 혹은 매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것이라면 왜 저는 지금까지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던 걸까? 정말 제가 매번 지나치던 게 노인의 등이 맞았던 걸까? 그날 저녁 다시 산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이었고 산 전체에 낮은 안개가 퍼져 있었습니다. 묘지 앞을 지날 때 저는 알 수 없는 긴장감에 스스로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고개를 들어 옆을 바라보았을 때 저는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다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얼굴이 아예 없는 것처럼 평평한 형체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엔 분명히 사람이 서 있었고 옷차림도 같았지만 고개가 아래로 숙여진 상태인데도 얼굴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형체는 말 그대로 사람 같아 보이는 무언가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오래 바라보지 않았고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산길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어떤 시선이 따라오는 듯한 느낌은 여전히 있었지만 저는 그걸 확인하지 않은 채 발걸음을 계속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해가 완전히 지고 있었고 평소보다 유난히 조용한 저녁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고 평소처럼 일상적인 분위기였지만 저는 괜히 식사 자리에 앉기도 꺼려졌습니다. 무언가가 아직 등 뒤에 남아있는 듯한 기분이 계속 맴돌았고 몸을 씻고 방에 들어가서야 겨우 긴장을 풀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잠이 쉽게 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바람도 없고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한 밤이었는데 오히려 그런 정적이 더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몸을 뒤척이다 겨우 눈을 붙였고 몇 시간이 흘렀을 때쯤 희미한 소리에 눈이 떠졌습니다. 소리는 분명히 방 안에서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또렷해지는 그 낮은 소리는 창문 너머 산길 쪽에서 울려오는 듯 했습니다. 자세히 들으려 할수록 멀어졌다 가까워졌다를 반복했고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단어를 끊어 말하는 식의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창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뒷산 쪽은 집 뒤편이 밭과 닿아 있었고 그 너머로 산길로 오르는 길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달빛이 거의 없는 밤이라 어둠 속 풍경은 형태만 겨우 구분될 정도였고 아무것도 움직이는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 어디선가 사람 목소리와 아주 비슷한 끊어진 말소리가 아주 낮게 이어졌습니다.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진 않았고 의식 흐름처럼 느릿하게 흐르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순간 산길 어귀에서 들었던 그 속삭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이상한 일은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다시 보이지 않았고 산길을 다니는 것도 평소처럼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특별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그날 밤 들렸던 소리에 대해서도 말할 상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슈퍼에 다녀오는 길에 우연히 산 아래서 일하던 마을 어르신과 마주쳤고 저는 조심스럽게 산길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분은 잠시 말을 멈췄고 고개를 돌려 산길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그 길에서 실종된 사람이 있었다고. 밤에 혼자 지나가던 젊은 사람이었고 결국 찾지 못했다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마을에서는 가능하면 해 지고 나서는 산길을 피하자는 말이 나왔고 그래서 지금도 대부분은 돌아서 다닌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제가 겪었던 일들이 단순한 착각이나 기분 탓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 서 있던 노인, 얼굴 없는 형체, 들려오던 목소리, 그것들이 단순히 무서운 기억이 아니라 누군가 그 자리에 남겨둔 무언가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될 수 있으면 산길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골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그 길이 가장 가까운 길이었고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진흙에 미끄러지기 쉬워 오히려 사람들은 산길을 선호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는 오전부터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고 오후가 되자 바람까지 섞여 꽤 거칠게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외출을 미루려 했지만 어머니 심부름 때문에 결국 산길을 지나야 했고 저는 우산을 들고 다시 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비 때문에 시야가 흐릿했고 발밑도 질척였지만 다행히 그동안 아무 일 없이 지나갔던 터라 큰 불안은 없었습니다. 묘지 앞에 이르렀을 때 저는 무의식적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바람에 나뭇잎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함이 기묘하게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산길 중턱쯤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그 구간은 나무가 양쪽으로 빽빽하게 늘어서 있어 낮에도 어두운 곳인데 비로 인해 그늘진 길이 더욱 음침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우산을 살짝 접으며 속도를 줄였고 비에 젖은 흙길을 조심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왼쪽 숲 아래쪽에서 무언가가 살짝 움직이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겠거니 했는데 자세히 보니 사람 형체처럼 보이는 검은 그림자가 나무 사이에서 반쯤 나와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듯한 자세였고 바닥에 닿을 듯 낮게 몸을 웅크린 상태였습니다. 순간적으로 발이 멈췄습니다. 눈을 깜빡이며 다시 봤지만 그 그림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움직이자
그 그림자도 아주 느리게 고개를 돌리는 듯한 미세한 움직임을 보였고 그 순간 저는 등줄기를 타고 무언가 차가운 것이 스며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산을 다시 펴려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고 대신 시선을 돌린 채 그 구간을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비는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지만 뒤를 돌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 그림자가 따라오고 있는 것 같진 않았지만 그 자리에 여전히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신발을 벗으려다 문득 발끝에 묻은 진흙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발 바닥에 무언가 붙은 듯 했는데 흙 속에 아주 작은 꽃잎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구간엔 꽃이 핀 곳이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놓아둔 것처럼 지식여진 풀잎과 꽃잎이 진흙 속에 뭉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문을 잠그고 불을 꺼둔 방 안에서 오래도록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창문에 맺힌 물방울 너머로 산의 윤곽이 흐릿하게 보였는데 그 사이에서 누군가가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계속 들었습니다. 익숙한 창밖이 어쩐지 낯설어 보였고 작은 움직임에도 눈이 쏠렸습니다. 결국 잠을 거의 이루지 못한 채 날이 밝았고 아침이 되자 비도 그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멍해 보인다고 하셨고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다시 평소대로 움직이려 애썼습니다. 오전에 잠시 밖으로 나갈 일이 있었고 집에서 멀지 않은 마을 회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산길 아래쪽에 위치한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인데 그곳에 가기 위해선 자연스럽게 산길 입구 쪽을 지나야 했습니다. 일부러 다른 길을 돌아가려 했지만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은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산길 초입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그 자리를 둘러봤습니다. 며칠 전부터 노인이 서 있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고 그 자리에 풀조차 눌려있는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그 자리 옆 흙바닥에 사람 손바닥만 한 크기에 눌린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발자국처럼 보이진 않았지만 누군가 무릎을 꿇고 땅을 짚었던 것 같은 눌림이었고 그 주변엔 비에 젖은 흙이 말라붙어 있었는데 거기에 정체불명의 선이 가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선을 따라 그어보자 마치 무언가를 끌고 간 듯한 자국처럼 이어져 있었고 산길 안쪽 묘지 뒤편 그늘진 구역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그쪽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봤고 가슴이 조이는 듯한 불편한 감각만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다시 산길을 지나야 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평소라면 어두워지기 전 서둘러 다녀왔겠지만 일이 늦어지면서 해가 완전히 진 이후에야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산길에 들어서자 주변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고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 외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묘지 구간에 가까워졌을 무렵 저는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보이는 희미한 형체는 처음 노인을 봤을 때와 비슷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형체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고 제가 서 있는 방향과 정확히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옷은 바랜 회색빛이었고 몸은 축 늘어져 있는 듯 힘이 없어 보였으며 고개는 아래로 살짝 떨궈진 상태였습니다. 움직이진 않았지만 분명히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그 형체와 거리를 유지한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형체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얼굴은 이전에 봤던 것과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듯 평평하게 보였던 그 얼굴에는 이제 뚜렷한 눈과 입이 있었고 그 눈은 또렷하게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빛이 거의 없었지만 그 눈동자의 방향은 확실히 느껴졌고 입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입가의 형태가 미묘하게 위로 말려 있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 도망치듯 산길을 빠져나왔고 다시는 그 길을 걷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사람처럼 보이던 그것이 결국 사람의 얼굴을 흉내내고 있었다는 걸 그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산길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굳이 돌아가는 길이 번거로워도 마을 아래 도로를 이용했고 늦은 시간이 되면 아예 외출 자체를 피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이후로는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창밖을 볼 때마다 느껴지던 그 기척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마을 회관에서 어르신들 몇 분과 차를 나누며 이야기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산길 쪽으로 흘러갔고 저는 조심스럽게 그 길에서 이상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고 여쭈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고개를 가만히 젓더니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은 그 길을 자주 다녔지만 그런 사람을 본 적은 없다고. 다만 예전에 실종된 마을 청년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술에 취해 산길을 혼자 걸어가다가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제가 본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 하자 다른 어르신이 말을 끊으며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자리에 누가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도 있었는데 실제로 확인하러 가보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자리는 늘 비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에게만 그 형체가 보였고 그게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르며 그냥 오래된 것 중 하나쯤으로 여겨졌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갑자기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형체를 흉내내는 무언가였고 실제로 거기 있던 존재가 아니라 사라진 사람의 흔적을 따라 만들어진 무언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그 자리에 오래 서 있다 보면 그 자리 자체가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 기억도 점점 흐려졌고 지금은 마을을 떠나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실종 사건을 보거나 밤길을 걷다 뒤가 허전하게 느껴질 때면 문득 그 산길이 떠오릅니다. 그곳에선 여전히 누군가가 서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가끔 듭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다시 그 산길로 돌아가 본 적은 없습니다. 괜히 돌아보면 그 자리에 다시 그것이 서 있을까 봐서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 서 있는 한 사람 또는 사람의 형체를 한 무언가. 그 존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익숙해지고 결국엔 현실과 구분되지 않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무언가가 서 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자리에 남아있던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